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의 다양한 소식,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랜B 문화협동조합의 송교성 지식공유실장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화데이트가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인데 일단 뭐 부산 예술계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 지난번엔 주제별로 사안을 조금 더 좀 깊이 다루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정책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시간이다. 송교성 실장이 모시면 일단 조금 사태가 복잡해집니다. 네. 예,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문화예술 정책을 좀 조명해 볼까 하는데요. 네. 이제 사실 이제 문화 정책이라고 하면 시민들께서는 뭐 내가 예술가도 아닌데 굳이 내가 뭐 그걸 좀 알아야 되나 뭐 이렇게 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문화 정책들의 경향들을 보면 이제 전문적인 어떤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어떤 삶이나 생활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경향도 상당히 많아지고 네. 있습니다. 아마 시민분들도 예컨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우리 집 근처에는 왜 걸어서 갈 만한 도서관이나 뭐 공연장이 왜 없을까? 네. 또 온천천에 좀 예술가들이 좀 늘 있으면 좋겠다. 뭐 또는 뭐 광안리 바닷가에서 뭐 코로나 시대에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한 번씩 하실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의 정책의 영역이기 때문에 되게 밀접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최근에 가장 시민들에게 밀접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정책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앞으로 또 우리 시민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문화도시 지정 사업 요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부산에 뭐 영도가 지정돼 있다는 들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일단 뭐 문화체육관광부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전반의 어떤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 부처인데 네. 2018년부터 이 문체부에서 우리나라 이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또 지역 주민의 어떤 문화적인 삶을 확산하겠다. 뭐 이런 비전으로 문화도시를 지정하는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쉽게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도록 하겠다. 그리고 창조하도록 하겠다. 근데 이걸 단순하게 어떤 여가 생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시가 좀 발전하는데 좀 동력으로 삼겠다. 뭐 이런 어떤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런 문화도시 지정이 되고 나면 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좀 쉽고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뭐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처럼 뭐 시민들이 문화를 직접 창조하고 즐길 수 있게 지원하겠다. 뭐 이해도 되고 또 지역의 활력도 불어넣겠다.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연을 하나 만들거나 뭐 문화시설 하나 조성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닐 것 같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예.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문화도시 지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뭐 나서서 뭐 계획을 막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이제 살고 계시는 예술가분들이나 시민 또는 전문가나 또 공공기관처럼 좀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이제 지역의 어떤 문화 계획을 수립하고 좀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하게 뭐 이례적인 축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시설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나 예산이 좀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여기서 좀 지역 그 지정 사업에서 원하는 어떤 사업의 방향들이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민들이 지역의 특징을 좀 살려서 고유한 브랜드를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 뭐 도시재생이나 뭐 복지와 이런 교육과 좀 연관돼서 뭐 프로그램들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문체부는 한 5년에 걸쳐서 최대 100억 뭐 매해 한 20억 정도를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지자체가 예산을 매칭하게 되면 한 도시에 한 지역에 한 20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2018년부터 시작해서 한 2022년까지 한 30개의 문화도시를 목표로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뭐 문화센터 하나 지어주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 네. 가지 지원 내용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와 최대 100억 5년 동안 지원한다 하니까 이 네. 지자체들 간의 경쟁이 엄청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 자체가
뭐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하면 작을 수도 있게 느껴지지만 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보기 드물게 엄청 큰 네네. 예산입니다. 또 보통 그동안은 뭐 많아봤자 뭐 한 3, 4억 정도를 한 1, 2년 정도 뭐 이런 정도로 지원했는데 5년 동안 안정적으로 또 지원을 한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1차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률이 한 3대 1이었다가 2차 때는 한 5대 1까지 올라갔고 지금 이제 3차는 이제 그 진행 중에 있는데 대략 한 7, 8대 1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특히 마지막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이제 4차 때는 많이 높아질 걸로 보이고 이만큼 높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지역에서 상당히 좀 괜찮은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이 상당한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영도구가 문화도시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현재 뭐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 그 문화도시의 영도구가 선정이 됐는데 1차 때 이때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섬 지역이다 보니까 좀 그런 고유한 어떤 특성과 생태 환경을 좀 주제로 한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를 이제 좀 사업을 좀 진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영도의 어떤 지역을 역사적 또는 지리적 특징에 따라서 뭐 자연 생태, 도시 산업, 생활 문화, 해양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하려고 할 계획으로 선정이 되었고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이제 김태만 그 네. 해양박물관 관장님 나오셨던데 예, 예. 이런 그런 영도에 있는 다양한 어떤 문화기관들이나 국립기관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해양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좀 예상 그 진행이 되고 있고 영도 문화도시 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어서 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사업들이 많이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예, 의미 예. 있는 사업들을 하나둘씩 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지금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4차 문화도시 지정에 좀 부산에서도 여러 개구가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다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예. 예상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언론 보도 소식을 봤는데 네. 부산에서도 뭐 여러 개 구가 준비를 한다고 좀 들었고 네.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모두 다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또 그만큼 이제 부산의 각 지역들이 또 특징들이 너무 뚜렷하기 그렇죠, 때문에 뚜렷하죠. 예. 잠재력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이 워낙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겠다라고 네.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시민들에게 대단히 좀 긍정적인 영향력을 준다고 네.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문화도시가 강조하는 게 뭐 담당 공무원이 계획을 수립하지 마라. 공무원들이 뭐 그냥 시민들 의견 좀 듣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시민들이 예술가들하고 또 관련 분야의 뭐 교수나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이제 지자체가 받아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나 매력들을 좀 시민들이 직접 찾아내고 발굴해야 되다 보니까 이 문화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지역의 어떤 문화를 훨씬 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으쌰으쌰 했어요. 근데 안 되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근데 안 예. 되더라도 그 으쌰으쌰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어쨌든 했다는 얘기니까 예, 그것 예. 자체가 참 의미가 있는 게 근데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예. 뭐 결과가 어느 구는 또 나올 것 같고 네. 어느 구는 안 되고 할까봐 들어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준비하는 것 자체도 액티비티하고 뭔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참여하면 좋을까요? 이제 보통 이제 그동안 문화 뭐 예술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가서 배운다. 네. 또는 뭐 어떤 공연이나 전시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그렇죠. 이번 문화도시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이 직접 뭐 기획도 하고 참여도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직접 축제, 뭐 프리마켓 같은 걸 만들어 본다든가, 주민들이 연습을 해서 공연을 만들어 본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그 지역을 공부를 하고 배워가고, 뭐 직접 관광의 코스를 뭐 짜본다든가, 네. 뭐 해설사로 나서 본다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혹은 이제 뭐 집 주변에 좀 잘 안 쓰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주민센터 2층에 좀 비어져 있는 이런 공간들이 꽤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도록 뭐 주민들이 사업 계획에 넣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서 이제 영도 문화도시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을 제가 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 네. 뭐 영도 소리 기록단이라고 해서 영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바닷소리나 집 근처에
우리사회 여러 가지 소리들을 시민들이 뭐 영도를 돌아다니면서 녹음해서 이것을 이제 문화적인 콘텐츠로 만들어보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네. 최근에는 이제 뭐 콜럼버스 영도라는 프로그램들을 뭐 사람들을 콜럼버스 영도. 예, 네.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던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뭐 간판이나 뭐 담벼락이 되게 예쁘거나 독특한 네네.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사진을 찍어서 모아보면 또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예술 작품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좀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문화예술의 좀 전형을 좀 벗어나서 좀 다양한 형태로 문화도시를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게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영도 문화도시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 홈페이지를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우리 구에서 문화 뭐 행사를 준비한다 이렇게 막 축제 하나 열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가서 뭘 배우거나 이게 다였는데 말씀한 거 쭉 들어보니까 직접 참여해서 예. 소리도 기록하고 사진도 찍고 와 굉장히 시민들이 참여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영도 문화도시 예. 또 영도가 그동안 따로 문화재단도 만들고 뭐 이렇게 활동을 활발히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런 것들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시민들한테는 참 좋은데 어쨌든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니까 예술가들한테도 도움이 좀 됩니까? 예,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예술이라는 게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공연장을 가야만 볼 수 있거나 또는 일상하고는 좀 다른 것 뭐 이런 것들로 의미를 좀 가지다 보니까 좀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번 문화도시 사업은 궁극적으로 예술이 이제 우리의 어떤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시민들도 어떤 세상에 대해서 또는 자기 지역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는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술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강원도 원주의 문화도시가 부산 시민공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주에도 이제 뭐 미군 기지로 쓰이던 어떤 캠프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69년 만에 이제 반환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바로 뭐 어떤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좀 임시로 주둔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민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기도 하고 네네. 뭐 청주에 있는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시대에 일상적인 어떤 주거 공간에서 베란다 콘서트나 뭐 또는 산골의 어떤 넓은 과수원을 배경으로 해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공연 행사를 진행했다고도 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문화도시 사업이 지정이 되게 되면 예술가들의 어떤 활동의 폭도 네. 상당히 넓어질 수가 있고 우리 사회에서 예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술가들에게도 시민들에게도 모두 좋은 사업이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는데 이게 뭐 사태가 심각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들썩들썩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은 예. 주제가. 예. 그러니까 시민과 예술가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뭐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예술가들의 참여가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점수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가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선정된 계획들을 보면 뭐 시민들 100명, 뭐 1000명이를 모아서 라운드 테이블을 한다든가 시민 계획단이 뭐 나서서 뭐 어떤 계획 수립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번에 만약에 부산에서도 문화도시가 뭐 자기 해당되는 지역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시면 뭐 보통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뭐 많이 이제 시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나하고 뭐 다른 얘기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일반적으로 이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렴을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그 계획 짜는 것도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막 많이 짜고 있거든요. 뭐 특히 이제 뭐 요즘에 아마 좀 그 작년에 좀 준비를 했던 수영구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아예 같은 자리에서 만나서 같이 뭐 논의를 하는 뭐 이런 네. 테이블도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직접 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 지나가면서 소리 녹음해가지고 네, 예, 내가 그렇습니다. 작품으로 예. 만들 수도 있고 그림도 그릴 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공연을 보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운동 자체가 모든 움직임이 우리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문화적으로 간다는데 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벌써 내가 참여